안녕하세요. 문성우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아까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시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보러 오셔서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요. 한 40-50분 동안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아는 내용, 또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 이런 것들 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에 한 50분 정도는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50분을 나름 제가 좀 보람 있게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펌의 고문 변호사가 주업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있고 책도 쓰고요. 또 이렇게 짬짬이 강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금융감독원에서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현대차그룹 이런 데 근무를 하면서 총 24년 정도 했고 그중에 7년 정도를 이제 또 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년에 직장 생활을 했고 현재 6년 차, 7년 차 이렇게 1인 기업가로 조직 안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7권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에 첫 책을 내놓으면서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쓰자. 16년, 그 17년, 18년은 이제 19년 책도 쓰고 또 저 때가 제가 이 박사를 따는 시기라서 논문에 집중했고요. 그 대신 이제 2020년에 몰아서 2권을 냈죠. 그리고 21년, 22년, 23년. 그래서 매년 책을 썼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책을 저렇게 쓰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여기서 강의를 계획하시거나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시고 싶으시다면 책을 꼭 쓰셔야 되고요. 책을 하나 책 내놓고 오래오래 그냥 이게 뱃셀이 돼서 이거가 계속 이렇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수들 이렇게 신곡 내잖아요. 그것처럼 늘 새로운 아이템으로 대부분의 독자나 시장에 늘 새롭게 보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제가 보니까 책을 쓰면서 보니까 독자분들이 맥락을 보세요. 맥락.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갑자기 뭐 인문학 막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메타버스 언제부터 메타버스 얘기하고 막 메타버스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집 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맥락의 일관성이나 진정성이 없어서 외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저는 책을 쓸 때 사실은 이제 한 3권 정도는 직장인의 자기개발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ESG나 평판 이런 경영서를 썼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제 책 7권이 3권은 자기개발 코너, 4권은 경제경영서에 꽂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맥락을 갖고 책을 쓰신다면 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리더의 태도란 책이고요. 몇몇 분이 이렇게 책상 위에 있으신데 제가 감동입니다. 이게 책상 위에 없으신 분들은 안 사셨나요? 이게 고가가 아닌데 하여튼 사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직장인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프리랜서도 사실은 직장인이죠. 그 직장이 근데 무지 넓은 직장인 거죠. 사회라는 무지 넓은 직장인 거죠. 굉장히 넓은 직장인입니다. 저도 이제 그 프리 생활을 해봤지만 자, 성적과 성과의 차이가 뭘까요? 성적과 성과의 차이. 성적은 혼자 하면 올라가요.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갑니다. 혼자 하면 올라가요. 성과는요,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안 올라가요. 성과에는 인간관계가 녹아 있습니다. 성과는요, 남이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와서 참 공부 잘하던 분인데 회사 들어와서 잘 성과가 안 좋은 분 있죠. 이분 아직도 성적이랑 성과를 헷갈리는 거예요. 회사 입사할 때 성적은 끝난 거예요. 회사 입사에서도 나 공부 잘했어 하면 아니에요. 이건 회사는 이제 성적이 아니라 성과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인사고과라고 하잖아요. 인사성적이라고 안 하죠. 인사고과라고 하죠. 성과는요, 사람들하고 내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성과를 올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성과를 올리는 거라고. 그럼 팀은 어떤 사람들일까? 팀은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부족한 사람들. 저 사람이 이거 잘하는데 저것도 참 잘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그런 사람 저는 딱 한 명 봤다니까요. 손흥민. 그 외에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훌륭한 리더를 봤어도 다 하나는 잘하시는데 다른 하나는 못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다 부족해요. 그러면 리더는 누구냐? 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한 가지씩은 특기가 있어요. 그 팀은요. 어벤져스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어벤져스들처럼 하나의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면 그 팀원들과 함께 완벽한 성과를 내는 게 리더입니다. 보완적인 사람들과
하나로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보완적인 사람들과 함께 성과는 완벽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조차도 보완적인데 중요한 건 리더가 그 보완적인 사람들과 함께 성과는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는 뭘까? 우리가 예전에 리더를 참 여러 종류로 분류했었어요. 사상 체질, 태음인, 태양인, 혈액형도 있었고요. O형 리더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B형 리더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학자는 예전에 리더를 처음으로 이제 리더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 분인데 역사학자예요. 그분은 진짜 뛰어난 리더로 오딘을 얘기했었어요. 오딘 누군지 아시죠? 토르 아빠예요. 토르 아버지.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리더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죠. 범접할 수 없고 영웅이고 완벽한 거. 그런데 진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엄청 바뀌었죠, 지금. 예. 이 바뀐 시대에는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리더는 사람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리더가 해야 될 역할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명배우를 보면요. 그 사람은 맡은 역할마다 참 잘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역을 맡아도 늘 똑같아. 그럼 사람들이 외면하죠. 리더는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맡은 역할이 뭘까?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잘 못하세요. 역할에 집중하면요, 리더의 어떤 그 성과를 올리기가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우리 팀원을 혼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되게 미안해서 내가 혼을 내지 못하겠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리더로 오면 그 사람은 혼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역할이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네.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게 만약 리더의 역할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되게 집중해야 돼요. 빌 게이츠,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할 땐 정말 지독한 경영자였어요. 이 회사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Know it all이었어요. 전부 다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MS는 정말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회장을 물려주고 지금 재단 이사장이 돼 있죠. 봉사재단 이사장. 저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개인 기업에서, 사기업에서의 자기 회장의 역할과 봉사재단에서의 이사장의 역할을 자기는 잘 안 거죠. 우리가 역할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리더로서의 시작도 못 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배역은 다 꽉 찼다. 당신을 연기하라. 그렇죠. 내가 잘 모르면 내가 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 역할도 못 찾고 있는 거죠. 역할. 리더는 역할입니다.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왜 롤모델 얘기하잖아요. 그 롤이 역할이에요. 역할에 좋은 모범이 되는 거. 그게 롤모델입니다. 근데 리더에게 그럼 중요한 게 뭘까?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냐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그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사 2위가 배울 거 없는 상사래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하는데 도무지 배울 게 없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겠다. 그런 상사가 있죠. 1위가 누구냐면요.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1위 상사가 감정 기복형 상사예요. 좋은 아침 시작하고 점심 안 드세요? 나가. 진짜 일할 맛 안 나. 사표 쓰고 있어. 나가. 또 저녁 때 그럼 퇴근 안 하세요? 해야지. 점심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엄청 좋아져 있어요.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 같아. 내일 또 우리 확실히 일하자. 화이팅. 이런 건 진짜 있어요. 예. 감정 기복형. 이분이 왜 힘드냐? 팀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안 주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팀원들을 위축시켜요. 그 리더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성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행동이 자동화되잖아요. 에너지를 안 써도 되게 자동화되면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습관이 됩니다. 자동화된 행동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노력 안 해도 돼요. 습관을 몸에 배면 바늘도둑, 소도둑, 3살 버릇, 80살 이게 뭐냐면 자동화된 거예요. 일부러 안 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또 회사에 가면 늘 하는, 사람을 만나면 늘 하는 습관들이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요, 습관의 주인이고 실패한 사람은 습관의 노예래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요.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면 행동을 만드는 건 뭘까요? 태도예요, 여러분. 태도를 네이버에 찾아보면 마음, 모양새, 자세, 입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A가 B를 만들고요. B가 C를 만들고 C가 D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태도 불량이란 표현 쓰죠. 사람인데 불량이래요. 신입사원 면접할 때 우리 뭐 봐요? 태도만 봐요. 또 아무리 잘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뭔가 틀렸다 할 때 종종 얘기하는 게 뭐죠? 태도가
틀렸다고 하죠.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태도는 마음, 모양새, 자세, 입장 전부 다예요. 그래서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사람을 말이죠. 태도에 집중해서 보면 그 사람의 태도에 집중해서 보면 상당히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저 모양새가 어떨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또 어떤 입장일까? 태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리더의 태도로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6가지를 골라서 요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6가지를 제가 6개의 렌즈로 설명드릴 뿐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리더란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 모양새, 자세. 첫 번째 충직입니다. 충직. 온 마음을 다해서 충실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일을 대충 대하잖아요. 대충.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벌레 이름이죠.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면요. 그 일이나 사람도 날 대충 대요. 100%입니다. 내가 일을 싫어하잖아요. 일도 날 싫어해요. 결국. 싫어하는데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리더가 되려면요. 일이든 사람이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사람과 일은 분리되지 않아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의 공방에 15세 소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그림 좀 배우게 해주세요. 중세 그리면 가운데 예수상이나 성모상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예수상 성모상을 그러니까 넌 구석에 천사 그려.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 보조. 3년 동안 열심히 충직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 결과 어느 날 스승 베로키오가 보고 너 그림 나랑 같이 그리자. 그래서 탄생한 그림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이에요. 이 천사를 그 보조 소년이 그렸어요. 그 보조 소년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다빈치조차도 저렇게 충직하게 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해서 스승과 함께 이렇게 멋진 명작을 만들었죠. 인업일체예요. 사람과 일은 분리되지 않아요. 사실 서점 같은 데 보면 뭐 자기계발에 보면 처세, 심리, 뭐 인간관계, 화술 막 나눠져 있죠. 그럼 편의상 분류고요.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성과라는 게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예. 제가 유튜브에서 어쩌다가 뭐 한 100만 회, 80만 회, 150만 회 막 이렇게 찍힌 거 보면요. 주로 인간관계나 말하기에 관한 거예요. 그만큼 늘 사람들은 궁금하죠. 그게 신경을 안 쓰면 자칫 소홀해져요. 근데 사람과 일은 별도가 아니다. 늘 충실하고 정직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매사 성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매사. 사람에게. 그리고 일에.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두 번째는 자존이에요. 여러분 자존은 뭐냐면요. 나를 존중하기 전에 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영어로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데 저 에스팀이란 단어는요. 영어 단어 중에 에스티메이트라고 있어요. 견적내는 거.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나를 정확히 알아야지 뭐 존중을 하든지 효능감이 생기든지 하거든요. 일단 시작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낫다. 공자는 나는 아는 건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다. 이게 아는 거다. 늘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부족한 점이 있다.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누군가 저한테 꼰대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꼰대는요, 세상 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꼰대는요, 세상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꼰대예요. 진정한 리더는요, 실패의 경험도 있고요, 부족한 점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자기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스스로 안다는 거죠. 뛰어난 리더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과 남이 잘못한 것을 잘 구분해요.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은요, 굉장히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내 탓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이 다 어떻게 내 탓이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될까요? 정신력으로 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에서? 실력이 있어요. 정신력을 뛰어넘는 실력이 있습니다. 내 탓과 남 탓을 정확히 구분하셔야지 객관화가 됩니다. 나를 정확히 객관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객관화돼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겠다. 충분한 게 모르겠다. 이 단계 넘어서셨으면 다음에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애기들 있죠? 애기들 보면 정말 사람이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싶어요.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버둥버둥 하잖아요. 그러다 걔가 한번 뒤집어요. 엄마 와서 깜짝 놀래요. 아빠 와서 깜짝 놀래요. 갑자기 애가 엎어져 있어요. 누가 뒤집었어? 아니에요. 애가 혼자 뒤집은. 그러다 걔가 기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걸어요. 걷다가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만 보지 사실 그 애가 얼마나 혼자서 엉덩방아를 많이 찢고 뒤통수를 찧었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기게 되니까 걷고요. 걸으니까 뛰고 싶은 거죠.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고요. 경험학습으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르는 건 채우시고요.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성공의 경험으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분별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는요, 사리 판단을 잘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탓이고, 이게 남 탓이고, 이게 환경 탓이고, 이거는 내가 부족한 거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분을 잘하는 힘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예절과 달라요. 예절은 뭐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께 존댓말 쓰고요. 자리 양보해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배려는 뭐냐면요, 안 해도 되는데 더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제가 예전에 기업에서 전 세계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제가 아마 그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느 자리에 가도 제가 설사 굉장히 어떤 귀한 대접을 받아도 단 한 명도 제 앞에 포크나 나이프를 놔준 상대방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어떻죠? 우리나라 식당 가면 수저는 자동으로 서로 놔주잖아요. 막 그러다 수저 막 잡은 손 겹치고 막 이러잖아요. 휴지 막 서로 빼고 물 따라주고 그다음에 반찬 오면 또 잘 먹는 거 밀어주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배려를 잘하는 나라예요. 배려심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자랑스럽고요. 저도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엄청 배려를 잘하는데 이 배려를 잘하는 힘은 뭘까요? 배려는요, 남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건데 안 해도 되는데 더 해주는 건데 사실 요즘은 이 배려가 대세입니다. 한때 츤데레라고 해서요, 무심한 듯하지만 은근히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그려졌죠. 자, 한국 사람들이 배려를 잘한 이유,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나와요. 구글에 NUNCHI 치시면요 나와요. 구글에. 한국 사람들이 가진 아트라고 돼 있어요. 예술. 우리나라 눈치는요, 배려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눈치만 보는 거 참 사람 싫잖아요. 근데 더 싫은 게 뭐죠? 눈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눈치가 없는 거는 이건 정말 답이 없죠. 여러분, 눈치를 기르세요.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눈치를 기르세요. 잘된 리더분들 보면요, 엄청 눈치를 보세요. 직원들 눈치도 보고요, 고객 눈치도 보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 시장 눈치도 보고요. 온갖 하루 종일 눈치를 봅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요? 늘 배려해서 채워줍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요, 개인도 그렇고요, 딱 하나예요. 고객이 느끼는 불편을 대신 해소해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오셨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의 태도 또는 세상을 사는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 일일이 다 공부하고 저처럼 막 연구하고 이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으로 압축하고 그걸 또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그 대가로 저에게 책을 사주시는 거고요. 몇몇 분 책상에는 아직도 책이 안 보여서 저는 뒤끝이 없어요. 예, 끝나질 않아서 그래서 뒤끝이 없습니다. 예, 저기 나가면 책을 파시던데, 예, 하여튼 농담이고요. 예,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배려를 하는 방법은 뭘까? 리더는요, 막 억지로 힘을 쓸 수는 있어요. 막 혼내고 보상하는 권력도 있거든요. 보너스 주고 월급 주고 이거 잘해주면 내가 이렇게 월급 주고 보너스 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막 폭력으로 막 흔히 얘기하는 갑질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요, 사람들은. 아니면 저항하거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죠. 보상을 한다. 늘 보상해준다. 어떻게 되죠? 보상을 안 하면 그 일을 안 해요. 근데 진짜 리더라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 배려심을 발휘해서 매력을 기르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책을 또 한 권 쓴다면 저는 매력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사람을 끄는 힘. 여러분, 돈은요, 사람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오면 돈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돈만 오진 않아요. 늘 사람에게 매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 배려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상황에도 마음을 써주고요. 그리고 뭔가 약점이 있으면 그거는 잘 보듬어 주셔야 돼요. 중화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리더는요, 적어도 자기가 배려하는 팀원이든 팔로워든 식구든 고객이든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셔야 돼요. 제가 회사에서 잘 안 풀린 리더들 보면요, 꼭 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눠주시고요, 자기는 더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걸 임원 막 다셔가지고, 이제 임원 달면 보통 어떤 데는 방을 주거든요. 방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방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 팀장 때 했던 일들 다시 그거 뺏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0% 집에 가세요. 네. 그럼 그냥 팀장 하죠. 배려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 리스펙이 더 커집니다. 전체 파이가 커지고 싶다. 내가 사람과 일, 또 성과의 파이가 커지고 싶다. 딱 하나예요. 배려를 해주세요. 그럼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리더 하지만 사실 인생은 다 리더죠. 여러분들 인생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누가 살아주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직장인분들 중에 회사 다니신 분들, 난 진짜 회사를 위해서 다닌다 하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셔야 돼요. 네. 회사는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 누굴 위해서 벌죠? 혹시 옆집 위해서 돈 버시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돈은 나를 위해서 버는 겁니다. 좋은 성과도 그렇고요.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지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서 나도 배려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하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푼다 할 때 나한테 하는 보상, 적어도 한 달 수입의 10%는 나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한 달에 50만 원 버시잖아요. 5만 원은 정말 나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거 남을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쇼핑도 좋고요. 네일 받는 것도 좋고요. 인형 뽑기도 좋고요. 소주에 삼겹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한 달에 버는 돈의 10%는 나를 위해서 쓴다. 아예 띄워놓으세요. 다음은 개방입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말하기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원래 옛날 우리 원시인들 보면 코보다 턱이 더 나와 있었죠. 모든 동물이 그래요. 코보다 입이 더 나와 있어요. 이마도 튀어나와 있고요. 사람은 너무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턱을 넣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턱을 넣었어요. 이마도 넣었어요. 그래서 동물 중에 유일하게 코가 입보다 더 나와 있는 동물이에요. 숨은 쉬어야 되니까. 코는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되게 말하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서로 특히 뭐 어떤 상사와 부하 또는 뭔가 이렇게 관계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예요. 이게 하버드에서 실렸던 그 지도인데요. 가로축이 평등하고 권위적인 거, 세로축은 의사결정을 탑다운으로 하는 거, 아니면 합의주의로 하는 겁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는 영어 쓰면서 굉장히 평등하잖아요. 하이탐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의사결정은 위에서 아래로 해요. 미국, 영국, 캐나다 대통령제, 수상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칭을 파괴한다고 해서 편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다 영어 이름 부릅시다. 부장도 존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존 결제 좀 해주세요. 그럼 부장이 부르죠. 계속 나 존이라고 부를 거야? 죄송합니다, 존 부장님. 그렇지.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쉽지 않아요. 북유럽은요, 이 지도에 따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는 굉장히 합의주의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제가 볼 땐 가장 그 정서상 좀 간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독일, 벨기에 이런 데들은 굉장히 권위적인데 굉장히 합의를 중요시하죠. 아마 이 지도는 그 외국 사람이 볼 때 우리나라 회사들, 일본도 그렇고 결제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원부터 해서 쭉 결제해서 사장까지 가는 거. 그걸 보고 착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아쉽게도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시키면 커피 나오셨죠. 네, 커피가 나오셨어요. 네. 미용실 가서 정말 저를 정성스럽게 커트도 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그러면 그 디자이너분이 맨 끝에 저한테 그러세요.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해온 건 머리 길러 온 것밖에 없죠. 제가 뭘 했어요, 그 안에서. 감사한 일이죠, 저야말로. 권위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사결정이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개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셔야 돼요. 암이란 한자는요, 입구자 3개, 할 말이 많은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말 못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저게 암이에요. 그런데 만약 산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산에서 나와갖고 우리가 할 말을 막 하고 살아요. 품질 품자가 됩니다.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개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냥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말하기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냥 말하기는요, 소통, 뭐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소통, 사실은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게 소통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으로 아무리 소통해도 결국 사람은 말로 전달되고 말로 듣잖아요. 빠르게 몇 개 말씀드릴게요. 말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로 이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 이기고 마음으로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말로 이겨서 진짜 내가 좀 그러네 하지만 마음으로는 끝까지 안 진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다르니까. 근데 상대방은 말로 이기려고 해서 말 자르기, 말 뒤집기, 말문 맞기, 말 돌리기, 뭐 말꼬리 잡기 이런 거 그냥 여러분 흔히 들으세요. 그건 됐고, 그나저나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그랬다는 거예요.
시비조로. 말은요,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리더들이 해야 될 거예요. 뭐냐? 내 편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편이 많아져야 돼요. 말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쓰셔야죠. 말로 이겨서 내가 누구 하나씩 도장 깨기 하려고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늘 내 편을 많이 만드십시오. 리더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왜 고민을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으세요. 많이 질문하세요. 모르면 A4 용지 있잖아요. 에스크, 계속 물으세요. 물으면요, 조금 늦어도 틀리진 않아요. 유대인들의 교육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면 자녀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오늘 학교 가서 무엇을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데요. 뭘 질문했는지를 묻는데요. 우리는 어떻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별일 없었지? 그렇지? 네. 별일 없었지라는 정답이 정해진 채로 묻죠.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처럼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돈이나 어떤 여러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요.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50분, 뭐 60분.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뺏으면 안 돼요. 자, 남의 시간 안 뺏으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겠죠?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으면 뭐 나와요? 경로 나오죠. 또 뭐 나오죠? 시간 나오죠. 또 뭐 나오죠? 거리 나오죠. 또 뭐 나오죠? 비용이 나와요. 얼마 드는지, 기름값, 뭐 통행료. 그런데 그게 겹침도 없고 빠짐도 없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말하기예요. 한 말 자꾸 하는 분들은 말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딴 얘기하고 가다가 아참 내가 중요한 얘기 안 했는데 문자로 보낼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실 때요. 일의 목적지죠. 일을 하는 경로, 방법.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에 드는 돈이나 일로 버는 돈이 얼마인지, 이 네 가지만 또렷하면 사람끼리 빠르게 얘기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틀을 내비게이션 맨날 켜서 쓰시는데 이런 틀을 안 쓰시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가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처럼 빠르게 소통하셔야 될 땐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왜 이걸 목적이 뭐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돈이 얼마 들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때 창의력이 생깁니다. 사람은. 다음은 직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부모 자녀든 또는 직장에서든 직원을 할 경우가 있어요. 직원 뭐죠? 듣기 싫은 소리예요. 참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저 직원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불편한 얘기할 때 필요한 거. 뭘까요? 신뢰. 또 매너, 뭐 진정성. 어떤 분은 술기운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직원에 필요한 건요, 대안입니다. 대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대안은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일단 거부감이 생겨요. 옳은 얘기인데. 그때 그 대안은 그 불편한 얘기를 더 듣게 해주는 디저트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럼 상대가 묻죠, 종종. 그럼 어떡하죠? 그럴 때 내가 생각한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궁리했구나 한 거죠. 말을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던져놓고 많은 분들. 그게 제일 무책임한 겁니다. 말은 꺼냈으면요, 헤엄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은 다이빙 같은 거예요. 준비 운동 하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이빙 하셔서 헤엄쳐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경청. 경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 잘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디랭귀지 있어요. L자 3개 들어간 거. 룩, 리프트, 린. 쳐다보고요. 눈썹 이렇게 올리고 몸 기대면 듣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점심으로 짜장 먹까 짬뽕 먹까 이 생각해도 몸만 기울이고, 정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끝나고 뭐 먹지? 근데 고개는 계속 끄덕이시고 이렇게. 그거는 바디랭귀지고요. 진짜 경청을 하려면요, 공통점을 찾으시면 안 돼요. 공통점을 찾으시면 안 돼요. 어제 뭐 하셨어요? 저녁 때. 어제 저 꿈차싸 가서 강의 들었어요. 문성우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나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얘기할 겁니다. 내가 갔는데 거기 올라가고 뭐 해서 거기 갔는데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난 그거 가기 전에 뭐 먹고 끝나고 나서 헛헛해서 맥주 한 잔 먹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경청이 안 돼요. 나도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을까? 이 사람은 뭘 느꼈을까? 차이점에 집중하셔야 돼요.
경청이 안 되는 분들은요, 공통점을 찾아서 자기 얘기만 해버립니다. 공통점이랑 공감은 달라요, 여러분. 공감은 원래 sympathy, empathy라고 해서 그 파티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파토스예요. 고통입니다. 안 겪어봐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같은 점을 찾아서 내 얘기하고 싶어서 내 얘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싶으시면요, 3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3분. 사람 얘기 3분 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긴 겁니다. 노래 한 곡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앞에서 3분만 집중하세요. 경청 안 하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겁니다. 그거 내가 다 알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봤잖아요. 그거 내가 다 알아요. 예, 그거 내가 다 해봤고 그거 안 돼요 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경청을 안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그냥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 잡담. 여러분 잡담 잘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만나셨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실까요? 여러분들. 예, 뭐 그런 얘기 하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칭찬이어야 돼요. 잡담은 늘 긍정적이어야 돼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내려가시기 전에 저 만났는데 오늘 강의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네? 괜히 왔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책도 반환했어요. 뭐 이러시면 환불했습니다. 이러시면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시겠어요? 여러분 잡담은요, 그 말씀을 나눠서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늘.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잡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생각을 하고 하는 얘기가 잡담입니다. 여러분 잡담은 결론이 없어요. 괜히 잡이 아니에요. 그냥 잡담은 결론이 없어요. 심각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날씨가 좋긴요. 뭐 미세먼지에 제가 이거 핸드폰 보여드릴까요? 이러시면 비꼬시면 안 돼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왜 어디 놀러 가시게요? 일 안 하시고, 예? 뭐 요즘 뭐 아주 그냥 신이 나셨네요. 밖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잡담은요, 늘 1+1 좋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좋게. 예. 저한테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면 저도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책은 사셨나요? 뭐 예. 예? 예. 어디 보여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잡담은요, 늘 말 나누기 전보다 말 나눈 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잡담의 주제를 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뉴스다에도 2개는 따로 하죠. 날씨랑 스포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라서 그래요. 좋은 얘기 해주세요. 얼굴색이 좋아 보이세요. 뭐 어제 뭐 날씨가 이랬고요. 저는 이랬고 어디 가서 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잡담입니다. 잡담은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한 겁니다. 자, 갈망.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족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부족함으로 원망을 하실 때도 많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람은 그 부족한 걸 채우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한 걸 채워야 돼요. 히딩크 그랬잖아요.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이 사람 진짜 늘 배가 고팠을까요? 아니죠. 늘 승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리더는 갈증만 갖고 안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 낙관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낙천주의라는 게 있어요. 낙천. 세상 하늘 아래 다 아름다운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참 듣긴 좋은데요. 진짜 무책임한 얘기죠. 다 잘 될 거야. 책임 안 져요. 서적들 중에 한때 그냥 굉장히 힐링북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책들을 보면서 정글을 저는 매일 나가는데 이 책들을 보면 정글에 가서 이 정원 손질을 하라는 책인가? 전 되게 헷갈렸어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세상은 거칠죠, 사실.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고요. 그런데 그 힘든 걸 채워가면서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낙관적이셔야 돼요. 비관적인 분도 있어요. 어차피 절대 안 돼. 그 일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은요, 어차피 다 안 돼요. 낙천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다 잘 돼요. 낙관적인 사람. 잘 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스톡데일이라는 그 미군은요, 월남전 때 포로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낙관적이었어요. 나는 구출될 거다. 언제? 몇 년 후에. 합리적이어야 되죠. 당장 내일 모레 구출될 거야 하면 그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낙천적인 거죠. 그런데 이 스톡데일은 몇 년 후에 구출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몇 년 후에 내가 구출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포로라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스톡데일은 그랬어요. 왜? 구출될 때 같이 뛰어가야 되니까. 그게 합리적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늘 낙관적이셔야 돼요. 같이 일하는 분들, 가족이면 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낙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사는 가족들이 좋은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조지 마셜이라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리더의 4가지 조건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쾌활하고 낙관적이어야 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두 번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충성심을 보여야 된다. 저는 제가 리더의 6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6가지 태도를 막 섞어서 이렇게 섞어놔도 글이 돼요. 책이 돼요. 왜냐하면 리더가 가져야 될 태도를 6가지 렌즈로 구분했을 뿐이죠. 사실은 다 일관됩니다. 자, 단정. 사람은 늘 단정해야 돼요. 이게 끝단자 가지런할 정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잘 되고 싶으시면 늘 단정하셔야 돼요. 존재감을 보이셔야 됩니다. 존재감을 안 보이시면 사람들이 안 찾아요. 사람들 앞에서 숨잖아요. 요즘은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대신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숨지 마세요. 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제가 정말 되게 감사하고 또 놀랍게 뵙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 드러내시고 제가 이렇게 블로그 보니까 꿈차싸 막 신청합니다 이런 게 막 뜨시더라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되게 감사하고 진짜 그만큼 오실까 했는데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장에 대한 의지도 크시고요. 그리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실 정도로 성의도 있으시고 저한테 성의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삶의 성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보통 이 시간쯤 되면 한두 분씩 이제 나가기 시작하시거든요. 이제 뭐 들을 것 별로 없는데 끝까지 앉아주셔가지고 전 진짜 되게 감사해요. 존재감을 드러내시고요. 내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숨으면 안 찾아요. 회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직장인들 계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회사는요,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회사는 문제를 풀어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보고서가 늘 그래요.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늘 문제를 풀어서 돈을 버니까. 회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늘 그 자리에서 단정하게. 회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사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자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트러블 메이커들. 네. 자, 단정하려면 3가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루틴. 요즘 뭐 루틴 앱도 있고요. 많죠. 여러분들 루틴이 있으세요? 루틴? 아침 시작, 아니면 일 시작, 아니면 뭔가 내가 중요한 걸 하기 전에 시작. 운동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코너킥 하기 전에 다 자기 루틴이 있어요. 테니스 선수는 서브 넣기 전에 자기 루틴이 있어요. 공도 2번 튀기고, 뭐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뭐 여러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틴이 있으세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루틴은 딴 게 아닙니다. 흐트러진 나를 다시 단정하게 리셋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껐다 켰다 하죠. 그게 리셋이에요. 그럼 리셋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생기냐?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루틴을 갖춰서 다시 나를 일으켜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조직이나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4시간 더하기 팀원의 수 곱하기 24시간이에요. 저는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회사를 나와서 아무리 뭐 좋은 기업에서 임원해도 제가 첫 책을 낸 순간 저는 그냥 무명 작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책 쓰겠다 하면 그 순간 책이 인쇄나 되면 다행이에요. 정말 너무 많은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첫 책에는 제 사진도 실려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첫 책에 아무도 모르는 아주 어색한 사진이 하나 실려 있어요. 왜 책을 그렇게 냈냐면요, 지인 판매라고 해서 제가 아는 분들께 제 얼굴 찍힌 그 책을 드리면 한 권이라도 사줄까 해서 제 얼굴 넣어서 정말 책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책을 사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안 사주신 분들도 있어요. 문자 씹은 분들도 있고.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그분들을. 네, 인생 끝까지 안 풀리시라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16,500원 그걸 안 사주나. 네,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이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짓은 안 해도 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될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그 일만 해요. 그래서 계속 안 해도 될 일만 잘해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될 일은 안 하시고 쉬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또는 뭐 나의 루틴 관리, 나의 단정함을 갖추기 위한 거라면 내가 안 해도 될 일부터 좀 다이어트를 하세요. 음식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과업도, 내가 해야 될 일도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 평판이 너무 중요해졌죠. 시간 관리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시간은요, 이런 겁니다. 그냥 딱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손잡고 뛰면 줄의 속도 누가 결정하죠? 누가 결정할까요? 전체 줄의 속도는 가장 느린 사람이 결정해요. 여러분들 오늘이 5월 9일이죠? 제가 5월 10일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내일 숙제 꼭 하셔야 돼요. 약속하셔야 됩니다. 내일 숙제. 내가 해야 되는데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일 하기 싫은 일. 그 일 내일 하세요. 5월 10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서 써보세요. 내가 해야 돼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쓸데없는 일 말고요. 진짜 내가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어서 미루는 일. 개수대에 있는 설거지거리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데 내가 하기 싫어서 미루는 일. 그 일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느린 사람이에요. 줄의 전체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요,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내가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중요하고 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평판 얘기할게요. 요즘 되게 평판이 중요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평판 진짜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 사람 평가와 판단, 기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요즘 너무 중요해졌어요. SNS로 다 퍼지죠. SNS는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면 눈이 됩니다. 눈. 온통 눈이에요. 눈이 다 보는 세상입니다. SNS 세상. 그 다음에 요즘 되게 행동주의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실천하시잖아요. 뭔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도 표현하시고요. 또 무슨 캠페인이 있으면 캠페인도 참여하시잖아요. 그 모든 게 평판의 시작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디지털로, 뭐 Z세대도 있지만 디지털이 엄청 발전돼 가지고 누구나 다 디지털로 그냥 다 알리고 퍼뜨릴 수 있고 이게 평판이 돼서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남에게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평판은요, 그냥 두면 마음대로 자라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서 마음대로 자라요. 뉴스페이퍼 테스트. 워렌 버핏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워렌 버핏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 직원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 되게 그 직원을 싫어하는 똑똑한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하면 자기도 넘어간대요. 되게 어려운 테스트죠, 사실.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정말 정정당당한 행동을 권하는 거죠. SNS 말씀드렸어요. SNS는 눈입니다. 눈. 늘 리더는요, 루틴, 나를 리셋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하되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않으시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판을 늘 관리하세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알아주겠지 안 알아줘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갖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요. 자신이 보이고 싶은 모습대로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평판을 갖고 싶다면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런 평판을 갖게 됩니다. 평판이 나쁜 상사가 지시를 하면 평판이 좋은 부하 직원이 안 따른대요. 자기 평판도 잘 관리 못하면서.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자, 제가 6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과 사람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태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태도, 팀원과 더불어 성장하는 겸손한 태도,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혁신적인 태도,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굳건한 태도,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 깔끔한 태도. 그런데 이 6개를요, 이렇게 이 앞에 거를 다시 흐트려도요, 다 하나입니다. 렌즈만 다르게 제가 6개의 단어를 고민해서 찾아갖고 어떻게 하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다양한 단어로 전달해 드릴까 찾은 거죠. 로얄 아문센, 로버트 스콧, 어니스트 세클턴 3명의 탐험가가 있어요. 로얄 아문센은 남극도 최초로 정복하고 전원이 생환해서 돌아왔어요. 로버트 스콧은요, 2번째 정복했는데 전원 사망했어요. 어니스트 세클턴은 정복은 못했는데 전원 다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3명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1번. 그런데 1999년에 BBC라는 데서 뽑은 가장 위대한 탐험가는 3번이에요. 왜냐하면 세클턴은요, 이게 남극 정복을 못하더라도 우리 전체 탐험대원을 다 살려서 와야겠다고 목표를 중간에 바꿔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여러분, 꼭 훌륭한 성과, 1등만 성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목표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 성과를 만드시고 그거를 달성하면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 인물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리더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시면 매 순간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려고 제가 긴 시간을 왔는데요. 여러분, 일단 잘 되세요. 제가 오늘 리더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자기계발서며 여러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모든 일관된 건요, 잘 되시라는 겁니다.
잘 되세요. 일단 잘 되시고 볼 겁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진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되십시오.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저 보면 아는 척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난 척도 하죠. 길 가다 누가 알아봐 주더라. 농담이고요. 정말 잘 되십시오.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